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판사님이 쓴 관제인 간담회에서 판사님이 발표하신 글입니다. 2012년 12월입니다. 발표 날짜가 7년 전이죠. 7년 한 3개월 전. 8년은 좀 안 됐고요. 판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 개인 파산 총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총괄 판사님이었고요. 그 당시 이제 7단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7단독에 배속이 돼 있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개인 파산 사건에서의 재단 포기 기준 검토, 이게 이제 2011년도에 저희가 이제 5명의 관제인이 시범재판부 새로운 관제제도 일률적으로 이제 29가지 서류를 빨리 내고 관제인이 신속하게 30만 원을 이제 예납 비용을 받은 다음에 관제인별로 이제 40건에서 50건 정도의 사건을 배당을 한 다음에 거기서 신속하게 걸러내는 제도가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2012년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허용을 했죠. 그래서 40명의 관제인들이 다 똑같은 이제 그때 8개 단독인가 9개 단독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제인별로 환가 사건의 기준도 틀리고, 왜냐면 이제 뭐 보험 해약환급금도 얼마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임차보증금도 좀 만약에 남는 게 있을 때, 면제재산 범위를 남는 게 있을 때 그것도 이제 제각각이죠. 자동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일종 기준을 미국이나 일본을 토대로 해서 이제 검토한 다음에 한번 발표하신 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결국 한 7년 정도 지나도 이제 금액만 좀 상향이 됐지만, 여기 기본적인 과연 이때 관제인이 환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어떤 기준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아주 좋은 글이죠. 판사님이 이제 올해 제가 인사한 난 걸 보니까 이제 어디 지원장으로 가신 것 같아요. 벌써 이제 32기였으니까 저희가 29기가 21년 차면 3년 차면 18년 차죠 벌써. 예. 보겠습니다. 들어가며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 절차는 파산 관제인 업무의 주요 절차이다. 파산 채권자들이 채권 해소와 직결되어 있어 파산 관제인이 선관 주임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파산 관제인은 파산 재단에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환가의 불가능, 환가 업무 진행 곤란으로 파산 절차만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파산 재단 소속의 재산을 파산 재단으로부터 포기할 수 있다. 이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행위법률 제492조 제12호입니다. 개인 파산 실무 제134면에서는 파산재단 소속이 모든 재산을 환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환가되더라도 비용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재단 포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재단 포기 요건을 다소 엄격하게 설명하고 있다. 면책을 전제로 한 개인 파산 사건에서 파산 채권자들이 채권 회수를 일부라도 보장해 주는 것은 파산 면책 제도의 정당성 확보, 신뢰 제고에 있어 필요한 측면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파산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건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이념이 파산 면책 제도에 있어서 면제 대상 재산의 범위가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나마 채무자의 간과로 인하여 면제재산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잦은 현실에서 압류 금지 재산, 면제받은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재산을 환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채무자가 경제적 새 출발을 위한 기반 여건을 박탈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채무자로 하여금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해 줄 정도의 재산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채권자들이 채권 회수를 얻을 만족도와 비교 행령하여 재단 포기 신청을 적절히 행사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경제적 새 출발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여 파산 면책 제도의 취지를 살리자는 시각을 환기하여 본다. 재단 포기를 통한 자유예산의 확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법령,
파산재단이 범위를 구성하는 법령은 파산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 위해 확보할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보장하여주는 범위와 직결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채무자회생법 383조에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럼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법원의 권한입니다. 채무자가 신청해야 되고 법원이 결정을 해야 돼요.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이 당시에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금액은 1,6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3,700만 원이죠. 서울 기준으로. 서울 3,700, 수도권 과밀억정구역 3,400인가요? 3,400, 3,200인가 3,400. 그 다음에 광역시 나머지 이제 2,000. 그 다음에 이제 2,700, 2,000 이렇게 되겠죠. 이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이게 지금 얼마냐면 대통령이 정하고 있는 금액은 이 당시에 8년 전이죠. 7년 전. 720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일까요? 1,110만 원이라고 그랬죠. 제가. 185 곱하기 6 하면 1,110만 원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이제 2배는 아니죠. 한 1.5배? 1.5배 올랐죠. 8년 동안. 근데 물가나 뭐 임차보증금, 아파트값 이런 거는 2배가 더 올랐을걸요. 아마 엄청나게 올랐죠. 그쵸? 무시무시하게 올랐죠. 서울 같은데 아주 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볼게요.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가재도구 및 영업에 필요한 필수도구, 신체보조기구, 명예증표 또는 종교생활에 필요한 도구 1월간의 생계비로 150만원 이하의 금전, 현금이죠. 이게 지금 185만원입니다. 지금은 파산재산의 재산은 지금 현재 185만원 이하의 금전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건 185만원으로 읽어야 됩니다.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다음 각호의 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주료 안됩니다. 압류 못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금 및 그 밖에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의 규정에 따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2,500만원. 지금 현재 이건 3,700만원입니다. 실황, 생명산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다만 압류금지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이제 이 예금은 현재는 이제 185만원입니다. 면제대상 재산 중 채무자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할 재산은 채무자가 조만간 매각하거나 현금화하여 생계비에 조달할 예정에 있는 재산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변경이 없음에도 그대로 상당 기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당장 현금화하여 생계비에 사용하리라는 것을 상정하기 어려워 면제재산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인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채무자의 강가로 인하여 면제재산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경우, 이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이거는 전문가용이기 때문에 일본은 뭐 따로, 미국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미국하고
넘어가고 일본은 넘어가고요. 다시 한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재단 포기, 관제인이 이제 환가재산 포기죠. 재단 포기 시, 파산재단에서 포기 시 검토 시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생계 유지 및 기본 생활 보장에 필요 불가결한 정도. 채무자의 생계 유지, 기본 생활 보장에 필요 불가결한 정도에 따라 순서를 매겨본다면 일단 거주지 임대차 보증금이 가장 중요하죠. 3,700까지. 그게 만약에 이제 뭐 한 4,300일 해도 포기할 땐 포기하라는 얘기죠. 2. 보장성 보험 계약. 계약환급금. 신체 상해 질병을 대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4. 흔치 않지만 채무자를 부양했던 개인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손해배상조를 수령한 금액.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 채무자를 부양했던 개인이 뭐 돌아가셨을 때 그 손해 뭐 교통사고 같은 걸로 그 손해배상조를 수령한 금원 이거는 이제 가족들이 생계에 당장 가장이 없을 때 부재 중일 때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걸 만약에 환가를 한다면. 사망 당시 채무자를 부양했던 당해 개인이 생명보험 계약으로 수령한 보험금. 이 보험금이라는 건 소득의 상실을 전부 일시에 거액을 수령하는 경우가 다수죠. 5. 영업장소 임대차 보증금. 영업장소 임대차 보증금도 이제 파산을 하면 대부분 이제 반환을 받죠. 반환을 받아서 계속 영업에는 쓰이진 않지만 생계비로 전용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보증금 2천에 월 100만원인데 장사가 하도 안 돼갖고 6개월 체납하고 600만원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구 같은 거 다 처분하고 원상회복 해주고 해서 1200 받았다. 그러면 이제 현재 같은 경우 1110만원까지가 이제 생계비 범위 내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면제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차량도 이제 뭐 생활 필수품이죠. 요즘은. 그래서 이제 면제재산 결정이 없거나 면제재산에 엄밀히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임대차 보증금은 이제 지금 현재는 3,700만원이죠. 다른 재산은 1,110만원 한도 내에서 재단 포기를 적극 고려해봄직하다. 재단 포기 고려 시 생계 유지에 필요 불가결한 정도가 낮을수록 예상 배당 재단 가액이 약 300만원 이상인 경우 300만원 이하는 이제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자의 만족도, 채권자가 뭐 1%도 안 된다. 환가 시도를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만족도가 낮으니까. 채무자의 빈곤의 정도, 현재 소득이 최종 생계비 이하이고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에 소득 변동이 없다고 예상되는 등 경제적 빈곤 정도가 심한 경우 면제 대상 재산인 생계비 금액 1110만원임을 적극 고려하여 환가대상 재산 가액에서 111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재단 포기를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요건 이제 인상이 돼서 제가 1110만원을 읽은 겁니다. 파산 채권자들에 대한 예상 배당액 합계액. 예상 배당액 합계액이 일정한 액수 이하이면 파산 채권자들이 채권 회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고 채무자의 향후 생활의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금원을 보장해 줄 필요도 있다는 측면에서 재단 포기를 적극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예상 배당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 사유로는 채무자의 채유가 클수록 채무자에게 유리한 구조가 되어 불합리하고 예상 배당률이 아무리 적더라도 배당액 합계의 규모가 상당한 경우에는 대략 이게 서울회생법원은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에서 한 500? 관제인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뭐 1000으로 잡는 관제인도 있을 수 있고요. 대개 이제 한 300에서 5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률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300 정도를 환가를 했는데 채무가 10억이에요. 1억에 1억이면 1억에 300이면 3%죠. 근데 어떤 채무자는 10억이야.
0.3%죠. 10배 차이가 나죠. 배당률이. 그래도 절대적으로 그 액수가 300이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당률과 상관없이 채권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므로 환가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는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한다. 채무자의 재산은닉, 시도 정황 등 비난 가능성, 파산관제 절차의 운영과 서식, 오사카 지방재판소 오사카 변호사의 파산관제 운영 검토 프로젝트팀 편 2009년 제70에서 71면 중 일본 자료를 인용한 겁니다. 자유재산 확장제도의 운영 기준을 보면 예금, 적금, 보험회화 근급금, 자동차, 임대차 보증금, 퇴직금 등에 대해서 정형적으로 면제 적격이 있는 재산으로 정해준 한편 절차 개시 당시에 채권자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은 면제 재산에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번 봅시다. 제가 오늘 5건을 조사를 했어요. 5건. 이제 코로나 사태로 대면은 못 하고요. 이제 전화 스피커폰으로 딱 눌러놓고 저는 이제 얘기하면 스피커폰이 이제 이게 잘 들리잖아요. 스피커폰으로 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자판기로 타이핑을 치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뭐 나름대로 한 면담 대면하는 거 못지않게 자세하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오늘 제가 이제 이걸 읽어보면서 한번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재산이 뭐가 나온 게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5건을 조사했는데 1건을 제외하고 4건 중에 2건은 상속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니면 굳이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더라도 상속재산을 쓰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한 10년 내에 받은 거. 2분은 안 쓰셨더라고. 사실 그분들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포기했으니까, 협의분할을 포기했으니까 상속재산을 포기한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쓰게 돼 있거든요. 15항에. 안 쓰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절차 개시 당시에 모를 리가 없는데 안 썼죠. 그 2건은 그래서 이제 그 2건의 재산이 이제 더 이제 얼마 나갈지는 뒤져봐야 되겠지만 그게 만약에 저 같으면 3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환가를 합니다. 하여튼 2건은 그렇게 돼 있고요. 2건은 또 이제 재산 목록에 그것도 기재하지 않은 재산이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면 지급불능 상태에서 1년 이내에 1000만 원 이상의 이제 뭐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지급불능 상태에서 빠졌을 때 변제한 액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써야 되거든요. 그것도 2가지는 안 썼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면제재산에서 그 범위가 면제재산을 범위 내라고 보더라도 관제인은 요 원칙에 의해서 일본에서도 그렇고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은 면제재산에 제외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은 채무자가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은닉 정황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면제재산을 제외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청의 성실성을 제거하고 그렇지 않은 채무자에게 제재 성격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제재적 조치죠. 그래서 오늘 채무자 4명은 일종의 제재를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실무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이제 뭔가 은닉 정황, 왜 그 면책 불허가 사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재산 은닉이 그 목적까지 요구하죠. 목적. 그 다음에 허위성에서는 고의까지 요구하고, 그 다음에 뭐 재판의 어떤 심리를 파산 재판의 판사나 관제인의 그 심리나 조사를 방해할 의도도 있어야 되겠죠. 안 쓰는 이유가. 그렇다면 이제 신청서를 불성실하게 쓴 때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추정이 되죠. 사실은. 특히 대리인까지 있었을 때는. 그래서 신청서가 사실은 우스운 것 같아도 대충 쓰지. 나중에 그 환가를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거기 그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좀 신경 써서 써야 됩니다. 마항, 채권자의 집행의 착수 및 채권 변제 시 예상 만족도.
파산 채권자가 파산 선고 전에 이미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거나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는 등 강제 집행에 나간 경우는 파산 채권자가 들인 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단 폭의 소극적 요소가 참작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파산 채권자의 기대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많고 다과를 떠나서 한다는 거죠. 예상 배당률이 적더라도 채권자 한 명당 예상 평균 배당이 약 50만원 이상이라면 재단 폭의 소극적 요소로 참작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환가의 용이성, 채권의 경우 집행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유형별 검토를 해봤습니다. 판사님이. 다음에서 제안하는 재단 폭 기준에서 1110만원은 지금 이제 1110만원이죠. 최고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생활 빈곤 정도, 채권자의 채권 회수로 인한 만족도, 채권자들이 집행에 착수하는 등으로 채권자들이 채권 회수에 들인 비용과 노력 등을 비교 형량하여 재단 포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러 재산에 대해 재단 포기를 하더라도 그 재단 포기 가액 합계액이 11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일단 전제한다. 거주지 임차 보증금, 압류금지 재산 3,700만원과 별도로 면제 대상 요건을 갖춘 범위 내의 임대차 보증금 추가로 재단 포기함이 적정할까 생각한다. 요건 이제 조금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그때 잘 이해를 못해서 하여튼 지금 현재는 3,7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700만원은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주죠. 가족당. 근데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4,000이에요. 4,000. 그럼 3,700이니까 300만원은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4,500만원도 포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4,500만원에서 3,700만원 빼면은 4,500에서 3,700을 빼면 800이 남죠. 800을 환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배우자가 장애인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 중에 장애인이 있어. 그럼 뭐 사실은 더 양육비라든가 이런 게 더 들어가고 돌봐야 줘야 되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포기할 수도 있죠. 그거를. 모든 사정에 따라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병을 앓고 있어요. 배우자나 자녀 중에. 또 넘어갈 수가 있죠. 보장성 보험 계약 해약 환급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110만원까지 재단 포기를 적극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변경을 너무 많이 하고 들어와요. 변경을. 은닉적 요소일 때는 오히려 반대로 적은 금액도 환가를 당해요. 잘못하면 500만원 한 350도 당할 수가 있어요. 환가를 변경을 하면. 벌써 거기서 이제 은닉의 고의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고의하고 과실을 되게 천지차이죠. 고의하고 과실. 이 파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에서도 고의하고 과실을 왜 따질까요? 우리가 고의 과실을 따지는 거는 민사에서는 750조 불법행위 때 처음으로 따지죠. 고의 과실. 그 다음에 형사에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죠. 요즘 로스쿨 1학년 때부터 이제 배우겠죠. 형법 총론, 고의범, 과실범, 고의. 고의가 엄청 중요하죠. 형법 총론의 거의 대부분이 고의죠. 고의 갖고 따지는 겁니다. 고의. 이것도 사실 파산에서 왜 면책불허가 사유는 파산 범죄와 관련되기 때문에 파산 범죄론이라는 테마로 뭐 대부분 기소를 안 합니다만 파산 범죄론, 파산 수사론, 파산 범죄 수사론과 연결될 수도 있죠. 이 형법 총론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고의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뭔가 은닉을 할 때는 고의가 있다고 보죠. 은닉의 고의, 은닉의 목적, 고의 목적. 고의는 주관적 구성 요건이죠. 목적은 뭡니까? 목적도 주관적 구성 요건이에요. 형법 총론에 나온 얘기를 하다 보면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 지금은 참 옛날에 막 외웠죠. 초과한 주관적 구성 요건이다. 고의를 넘어선 주관적 구성 요건, 목적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목적이나 고의라든가 은닉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1100만원, 1110만원 이하이더라도 그죠? 이제 환가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고 다 퇴직금, 채무자를 부양했던 개인이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그 손해배상조로 수령한 금원. 그쵸, 이런 거는 대부분 뭐 암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영업장소 임차보증금은 우리나라는 이제 면제재산으로 안 규정하고 있지 않죠. 근데 만약에 채무자들이 약 1,000만원 정도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생계를 근근히 유지하는 정도로 영세 규모의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일률적으로 한가를 시도하면 갱생을 저해하는 경우가 부적절하다. 사실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요즘을 보면 아예 그냥 영업 자체를 하면 손해인데 뭐 안 하죠. 그냥 폐업을 때려칩니다. 그냥. 그리고 뭐 다 까고 나오든지 아니면 뭐 일부 조금 돌려받고 직원들 월급이나 주고 물품 대금 같은 거 좀 변제해 좀 끝나죠. 실제 제가 보면 파산하면서 굳이 영업하는 경우는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세금 계산서 때문에. 그 다음에 차량. 이게 뭐 참 채무자의 차량이 생활유지의 필수 불가결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장애인이 있어서 옮겨야 된다. 그러면 병원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그게 차량은 진짜 애매해서 한 300에서 500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중고차도 가격이 제각각이죠. 2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가가 용이하지 않아요. 이 중고차가 의외로 팔으려 그러면 헐값이고 살라 그러면 비싸고. 그래서 차량도 이제 점점 그 한가에서 사라지는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은 이제 곧바로 매각하여 생계비에 사용할 예정이 있다거나 생계유지에 필요 불가하다고 볼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 다음에 또 장래, 식강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제가 요 전에 한 그 동탄, 그쵸? 뭐 얼마 안 되는 45분의 2 아버님의 땅이 3억까지 나가죠. 곱하기 45분의 2 하면 엄청 나가죠. 근데 그걸 이제 1,000만원에 화해를 했죠. 대폭 감액해서. 그걸 이제 이미 매수한 거고, 뭐 인터넷으로 매각 공고를 하면서 병행 시도하고, 체납조세 또는 납입보험료가 있는 경우는 공매 절차를 활용하는데, 뭐 이걸 그냥 대부분 파산 절차에서 넘어가죠. 국가가 공매하도록 넘어가고, 형식적 경매 신청은 경매에 소용되는 비용이 상당하므로 보통 경매 비용도 요즘 200~300이 아니라 250에서 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또 채권자한테 채무자한테 부담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없으면 관제인 돈으로 해야 되거든요. 부동산 현황이 맹지 선산이 있는 임야 등으로 한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공시지가가 700만 20만원 이하라면 채권자들에게 한가를 포기함이 절차 경제상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한가를 포기를 적극 검토 중인 바, 이에 대해 의견이 회신 바랍니다. 아유, 이것도 이제 귀찮아요. 이것도. 그래서 대부분 이제 소액이라도 하는 경향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제인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느 금액일 때 절대적으로 한가 포기함이 적정하냐. 34명 답변 100만원 이하, 3명 200만원 이하, 8명 300만원 이하, 11명 5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3명, 2000만원 이하 1명. 대개 이제 평균값은 200에서 300, 뭐 500, 이 정도, 300에서 500 정도 있죠. 이게 이제 평균입니다. 주된 사유는 채권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반면 채무자들에게 생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쵸? 한가 실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제인 답변은 대다수가 200에서 500만원 범위 내에 분포되었다. 다른 고려 요소의 비교 형량제, 이거 아마 비슷할걸요. 지금도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비슷할 겁니다. 미국에는 채무자의 심리적 정서 보호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개인용, 가족용 또는 가사용으로부터 가지고 있던 총 1225달러를 넘지 않는 보석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를 면제자산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뭐가 시사하는 바가 있죠. 미국에서 텍사스는 부동산 자체도 한가 포기한다라고 이제 윤덕주 변호사님이 발표를 했죠. 작년에. 그것도 아마 뭐 나중에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는 이제 정리해 보면 185만 원이 이제 예금이고요. 판사님의 최종 견해를 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면제재산제도 규정이 취지를 반영하여 압류금지 재산을 제외한 파산재단 중에서 거주지 임대차 보증금은 요건 이제 3,700만 원으로 이제 한도 내에서 기타 재산가액은 1,110만 원 한도 내에서 재단 포기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재산 종류별로 채무자의 생계 유지 및 경제적 갱생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거주지 임대차 보증금, 보장성 보험계약, 예약환급금, 퇴직금, 채무자를 부양했던 개인이 불법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손해배상조로 수령한 금원이나 생명보험계약으로 수령한 보험금, 영업장소 보증금, 차량 순서로 채무자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앞서 언급한 최고 한도액 1,110만 원까지 재단 포기를 고려한다. 결국 이 판사님은 최종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한가 기준을 이제 제시한 거고요. 이후에 이제 관제인들이 이걸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아마 뭐 이제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흐름을 과감하게 수용한 관제인도 있을 테고,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그 엄격한 기준대로 한가 실무를 운영하는 관제인도 있을 테고, 지금 최근의 분위기는 좀 이제 적극적으로 한가 포기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 재판이라는 게 판사별로 관제인별로 워낙 그 획일적으로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갖고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절대적으로 세울 수가 없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사실은. 미국 뭐 쭉 나오는데요. 크게 필요 없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단 포기 절대적 기준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임대차 보증금은 이제 서울 기준으로 3,700만 원. 그 다음에 6개월간의 생계비는 대통령령 의전 6개월의 생계비는 지금 현재 185 곱하기 6개월 하니까 1,11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1개월간의 예금은 18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압류 금지되는 보험 해약 환급금은 15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기준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한가 포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